도대체 뭐에 반해서 결혼하자 그랬어요? 왜? 왜 사귄 거예요? 저 레어템 좋아해요. 아, 레어템! 아니 이런 이제 좀 레어가 없긴 하지. 아니 뭐 본인이 이야기하기는 뭐 내가 뭐 매력 덩어리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제 매력이 레어예요. 이래서 양쪽 이야기 들어봐야 돼. 이거 좀 들어가 있어요? 야 우리 슬레이트도 없어? 야 의자는 이게 의자야? 짐 담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니었어? 이게 의자라고? 제작비가 없어요. 예상 없어? 야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앉아서 하라고? 야 이거 너무 없어 보인다. 그래도 시즌2 처음 하는 건데. 제작비가 없어요. 야 그럼 설마 테이블 이런 것도 다 그 옆에 형이 하시면 돼요. 아니 잠깐만 야 이거를 깔고 하는 거야? 네. 이거 얼만데? 4만 원. 4만원? 네. 비싸네. 형이 대그 펀딩해달라 그래서 펀딩할 때 써가지고 못 썼어요. 그래 이건 얼만데? 5천원 5천원 돈 많이 썼네? 네. 알았어. 그럼 오늘 다 예산해서 총 얼마야 오늘 예산? 10만 원. 10만원? 네. 10만원으로 다 산 거야? 네. 알았어. 야 그러면 설마 이거 오늘 게스트도 이거 쓰냐? 네. 진짜 없어 보이긴 한다 슬레이트 없으니까. 크리에이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한다. 리얼 토크 인생쇼. 아 미안 다시 할게. 인생 리얼. 왜 올라가면 안 되겠다. 안 보고 할란다. 크리에이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한다. 인생 리얼 토크쇼 따규가 간다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이 따규가 간다가 뭐냐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생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보통 본인 인생 이야기를 직접 한다 그러면은 좀 뻘쭘하거나 무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구독자분들도 궁금한 거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이고 원래는 시즌 1이 했었어요. 시즌 1을 하다가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또 리메이크가 됐느냐? 인생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추가된 거 바로 인생 그래프인데 그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죠. 인생 그래프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겁니다.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10대부터 뭐 20대, 30대, 40대 쭉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때는 왜 무슨 삶을 살았고 20대는 어땠고 30대는 어땠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쭉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들고 찍어?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거 진짜 좀 많이 쓰는데 이거 5,000원 이거는 좀 빼고 자 일단은 자 그러면은 따규가 간다 시즌2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섹시와 큐트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러블리한 이미지 뷰티 광고가 정말로 잘 어울릴 것 같은 이미지 러블리의 상징 야전삽 짱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얘기하시지 우리 저희 식탁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앉아주시고 그건 뭐죠? 체온 체크. 아 체온. 아 그럼 저도 방역 수치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쓰겠습니다. 저도 마스크 좀 주시겠어요? 자 일단은 야전삽 짱제님 요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새 뭐 유튜브로 이제 아예 직업을 전향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촬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좀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1기, 2기를 교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했던 이제 교육생이 있었다면 베스트 교육생 1기, 2기 통틀어서 통틀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통틀어서 저는 일단 그 문지기 그러면은 이제 뭐 탑3 두 명만 더 얘기한다면 2명만 더. 뭐 베이식도 있었고 베이직 그리고 그치 잘했지. 줄리엔가. 줄리엔가 피지컬의 대명사. 네, 엔강 형님. 그러면 혹시 탑 5는 누구 두 명은 더 누굴 뽑을 수 있죠? 계속 가는 거예요. 김병지 형님. 병지 형님. 네, 병지 형님. 병지 형님 진짜 잘하셨고. 재원이. 김재원. 아니. 김재원. 김재원. 그럼 탑 10은 혹시 저는 언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 나올 때까지 물어볼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인생 그래프인데 네. 이거 혹시 보셨나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인생이 어땠다 이게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직접 일단 그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손으로요? 네, 아니 저희가 매직 아니 이거는 일단 예산 편성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이제 와이프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점점 더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특별한 분을 모신 겁니다. 가장 꺼리낌 없이 이제 뭔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 되게 특별한 자리입니다. 되게 특별한 자리네. 특별해요. 네. 자리도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도 특별하잖아요. 좋네요. 자 이제 야전사 짱제님의 인생 그래프를 쫙 그려주셨는데 보면 인생이 좀 암울했던 데가 별로 없네요. 근데 유일하게 20대 때 좀 암울했고 그쵸. 30대 때 잠깐 주춤했다가 쭉 올라갑니다. 그럼 자 그때 10대부터 보면은 10대는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이때 뭐죠? 이때는 그냥 뭐 태어나서 사실 어린 나이였으니까 네. 딱히 뭐 불편함 없이 없이 유년 시절을 잘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10대로 갑니다. 이거 공부 못해서 공부는 원래 안 했고 안 했고 딱 요 기점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십니다. 이혼을 하시면서 쭉 떨어지죠. 쭉 내려갔어요 이때는 그냥. 이때 이제 인천으로 이사도 오게 되고 학교도 잠깐 안 다녔었고. 학교는 왜 안 다니셨죠? 엄마 학교 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기 싫었던 건 아니고 또 학교도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그때. 한 20대 때 학교 가고 싶었던 사람 별로 네. 없긴 하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절반을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때 그렇게 돼서 그때 뭐 이제 반항을 하는 마음에 아니 반항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부모님께 막 반항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사춘기가 없었는데 또 학교를 안 갔으면은 그냥 엄마 안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10대 때는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이때? 학교 생활은 여기 보면은 이제 20살 될 때까지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처음에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고 진짜 뭐 의지할 때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다니다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학교 생활 무난하게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럼 10대 때는 일단은 아무런 일이 없었고 그쵸. 20대 때 한번 쭉 올라가는데 이때가 혹시 UT?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도 막 엄청 좋은 데 가고 싶거나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체대를 가고 싶다라는 목표만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제가 이제 뭐 원하던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체육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잠시만요 대학을 갔었어요? 네. 학교를 그렇게 안 나가도 대학이 가져요? 되게 애매하게 결석일수가 최대 한도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은 학교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전학 근데 그때 사정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막 무턱대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 장관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교육부 장관님한테 어떻게 크게 놀았네 10대인데 네.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고 다시 학교를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가기 싫어서 한 거. 아니. 진짜 실제 이제 가정 문제가 그랬어. 있었어요 그때. 다행히 교육부에서 받아주셨어요. 그럼 20대 때 UDT 때 쫙 올라갔는데 네. 그 UDT를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때가 있을 거잖아요. 딱 결심했을 때가 딱 21살 되기 이전에. 근데 보통 군대는 일단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 가야 되는데 국군이나 갔다 와야지 뭐 해군이나 갔다 와야지 공군이나 그냥 갔다 와야지 이런 사람들 많은데 하필 UDT를 이때 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최초에는 저 이제 다른 어떤 제 영상이라든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대는 그냥 당연히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해병대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제가 원래 안경 썼었거든요. 4급이 나온 거예요. 그럼 공익. 그죠. 저희 때 이제 공익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군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하고 원래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는데 이때 연락을 드렸죠. 아버지 아들이 지금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군대를 못 갑니다. 라섹 수술을 하면 다시 재검을 받고 군대를 갈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라식하고. 예,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라섹 수술을 했어요. 라식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눈이 작아서 그런지 라섹 수술을 하고 1년 있다가 다시 재검을 받고 그렇게 이제 1급이 나와서 UT 지원해서 가는 거죠. 원래는 해병대 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 왜 갑자기 UDT를 한 거예요? 대학교 때 제가 존경하던 선배님이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너무 멋있고 선배님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선배님이 계세요. 보고 계십니까 선배님? 연락 주십시오. 예. 연락을 하고 지내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어쨌든 군대를 갈 수 있게 된 걸 알고서 아버지는 육군 쪽에 이제 특전사를 갔으면 한다. 알겠다고 하고서 UT 지원을 했죠. UDT 지원했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잖아요. 방송에서 많이 그쵸. 얘기를 해서. 네. 그럼 여기는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UDT만의 이제 나왔던 자부심도 남다를 것 같은데 장점과 단점 하나씩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UDT에 대한 네. UDT의 장점은 진짜로 제가 어떤 남자든지 간에 살면서 진짜 가슴 한켠에 뜨거운 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UDT에 관한 질문 나오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게 준비해놨죠. 아니 오늘 딱 얘기했는데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심금을 올렸어. 네. 자, 그럼 단점. 단점은 이제 좀 빡세요. 빡세요가 단점. 예, 말 그대로 빡세요. 좀 몸이 많이 상할 수도 있고 파견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가족들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뭐 꼽자면은 저는 단점은 좀 이랬을 때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했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단점은 다칠 수가 있다. 그렇게 그치 다칠 수가 있다. 근데 그 다칠 수 있다라는 거는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 다시 찍어도 돼요. 야, 편집자. 다시 찍읍시다. UDT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UDT 생활을 하고 나서 쭉 떨어집니다. 30대, 20대 후반이네요. 맞습니다. 이때는 무슨 기간이죠? 이때가 이제 제가 27살에 제대를 합니다. 전역을 하고. 예. 예. 제대를 하면서 동시에 집안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더 내렸어야 되는데 한 여기까지 내려갔어도 되거든요. 월세집에서 막 쫓겨나고 군인이었고 이런 내용을 잘 몰랐어가지고 충격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 내가 되게 자부심을 갖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밑을 제대를 딱 하고 나왔는데 보증금도 다 없어져 있는 상태고 집에서 이제 당장 진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진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지금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때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구나. 그렇죠. 완전 제대로 부딪혔죠 이때. 요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암흑기이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뭔가를 불태울 수 있었던,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고 뭔가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던 딱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UDT 전역을 하고 나서 네. 그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무슨 일을 하셨죠? UDT 전역하시고? 제대하고 처음에 했던 일은 자전거 만드는 일. 그게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오토바이 관련 바퀴 달린 걸 바퀴 좋아해요. 달리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오토바이 관련 또 일을 잠깐 하다가 그때 이제 진짜로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확 타올라가지고 당시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네.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뭐 다른 일들을 했어도 되는데 내 능력치에서는 해외 용병 용병 생활. 선택을 했었죠. 제대하고 이제 28살 때 소말리아로 떠났죠. 근데 용병 생활하면은 진짜 그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목숨 내놓고 실제 이제 총기를 들고 처음에 갔던 거는 뭐 아덴만 연맹작전 아시잖아요. 알죠 유명했죠. 이제 인도양에서 이제 해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상선들도 다니지만 전 세계 상선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를 통행하게 되는 인도양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이제 위쪽이 이제 아덴만이 되는데 거기를 통행하는 상선들을 이제 지켜주는 거죠. 보호하는 역할. 같이 이제 승선을 해서 만약에 해적들이 왔을 때 쫓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간혹 이제 10대 분들이 혹시나 용병 하면은 진짜 막 암살하러 다니고 막 폭탄 막 제거하러 다니고 막 터트리고 막 이런 거를 착각을 하실까봐. 예전에 뭐 진짜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여러 전쟁에서는 실제로 이제 용병들이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했던 분야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민간 보호. 민간 보호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위험에 처했을 때는 죽으면 안 되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야전사 짱제님은 이제 보호하는 용병이셨습니다. 이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용병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인도양에서 이제 해상 용병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육상 용병으로 이라크에 있었어요. 위험한 데는 다 다니셨네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보 보고 있지? 그 용병 생활을 그렇게 이제 좀 위험한 생활을 하는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이제 그만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거에서 딱 이어질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한 일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은 끝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30살이 됐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용병 생활을 이제 완전히 접었었죠. 와 진짜 이때 20대가 휘황찬란했네요.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들었던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정착 와서는 또 어땠나요? 트레이너 일을 했어요. 아 맞지 트레이너. 예, 최근까지 계속 했었죠. 제가 일했던 그 피트니스는 좀 규모가 커요. 컸죠. 예, 그 일을 시작하면서 약간 트레이너가 하는 일이 그냥 운동만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고 처음에는 트레이너로 시작을 하고 진급을 하고 진급을 해서 총괄 지정 관리자를 했던 관리자 거죠. 맞아. 근데 그럼 그때를 하다가 갑자기 훅 올라갑니다. 30대 중반에서. 예, 이때가 유튜버로 전향? 가짜 사나이? 아니 이게 이제 결혼. 결혼. 재수 씨 좋아. 재수 씨가 혹시 이거 보나요? 근데 우리 안나가 네. 형수님 채널을 엄청 좋아해요. 홍수님 채널이요? 네. 저랑 같이 쓰거든요. 나는 근데 형수님 네. 채널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 죄송한데 햇번 따기가 아니라 따기 햇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지분 조금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분 있어요. 우리 이제 햇번이 채널 맞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막 갈팡질팡 할 때였어요. 안나 처음 만났을 때 30살 때 이제 안나랑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열심히 벌기 시작했죠. 그럼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에. 아 작년에 하신 결혼을? 네. 어.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되게 좀 자유로운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심했고 나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돈도 열심히 벌고 하다가 가겠다. 약간 거의 그런 마인드였어요. 근데 이제 안나를 만나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형도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그랬어. 그래서 선택하라 그랬어 나도. 그냥 나는 결혼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안나는 저한테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고 싶다. 도대체 이 인간 뭘 보고 이렇게 반했는지. 그게 있어요. 어... 제가 그래도 나름 자신 있었던 거는 밤의 기술. 당연히 자신 있지. 이거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뭐에 반해서 결혼하자 그랬어요? 왜? 왜 사귄 거예요? 저 레어템 좋아해요. 아 레어템. 이런 이제 좀 레어가 없긴 하지. 아니 막 본인이 이야기하기는 뭐 내가 뭐 매력 덩어리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제 매력이 레어예요. 이래서 양쪽 여기 들어와야 돼. 이거 좀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저는 자신 있었던 게 당당했어요. 네. 꼭 UT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있어도 좀 제 삶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전 자신이 있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열심히 살았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오늘 힘들다고 해서 내일도 힘들라는 법은 없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날.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뭐 빚이 생긴 거야. 이제 갚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나는 더 없었거든. 근데 없는 사람들의 멘트가 다 이런 거 같아. 나도 진짜 없었거든. 근데 똑같았어 나도. 얼마나 알아. 나도 알아. 서로 없다 보니까 서로 없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똑같구나. 내 인생에 부족함 없고 난 자신 있어. 맞아. 나도 그랬거든.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지.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시간이 흘러가다가 통장에 있는 돈도 사실 200만 원도 안 됐고 이게 결혼할 수 있는 건가 했는데 안나가 전화 와서 친구 결혼식 하는데 식장 같이 보러 가준다고 갔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오빠 혹시 6월 달에 시간이 언제 되냐 그때 뭐 시간 괜찮지 그랬더니 알겠어 그럼 그날을 잡을게 뭐를 알겠어 하고 전화 끊고 안나가 결혼식장에 예약금을 걸고 왔어요. 와 진짜 멋있다. 재수 씨 리스펙합니다. 근데 나 저기 못 보겠어 지금. 그럴 것 같아 지금. 옛날 생각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더 잘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결혼과 축구만 미룰수록 좋다.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구독자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너무 행복하고 진짜 나는 이번 생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데 자 여기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했어도 나는 행복했을 수 있다 서운하겠다 재수 씨.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득과 실이 있어요.
여보 나는 득밖에 없었어.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계획은 지금까지의 삶을 이랬다 치면은 이제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뭐 계획이라든지 최종 목표가 있다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제 그래서. 생각, 생각 약간 희망사항을 담을게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의 꿈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이게 점점점은 지금 정체기가 있을 것이다. 이 점점점의 의미는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았고요.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노력의 결실을 어느 정도 얻게 되어서 그 이상을 바라지 않고 제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해서 유지를 하고 싶은 희망사항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물건을 사고 또 그렇게 가네. 어떻게 살 것 같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갖고 있는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지금에서 더 노력을 해서 사실 이 유튜브 내에서 그리고 인플루언서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영향력을 갖고 싶어요.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막 내 말 한마디에 막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를 구독해 주시는 그리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한테만이라도 정말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사실 그냥 편하게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동생들하고 그냥 그래 나는 이랬었는데 이러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싶고 나중에 꾸준히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걸 보고 계신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야전삽 짱제 채널은 이런 채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 야전삽 짱제 유튜브 채널은 전천후 채널입니다. 아직은 전천후가 되지 못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꼭 전천후로 만들 거예요. 그거는 어떤 컨텐츠가 나와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고 실제로도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힘든 일이 생겨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갖기 전에 정말 따기우가 한다 게스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눈빛 바뀌는데 쓴말이 뭐냐면은 앞으로 인생 잘 사시고 계획대로 되고 승승장구하시라고 본인이 직접 그리는 인생 그래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기와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이만 물러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프TV의 따기였고 야전삽 짱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se scars long have yearned for your tender caress to bind